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3장의 수력발전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그래서 수력발전의 개요와 수력발전의 출력, 캐비테이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동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공동현상을 방지하고, 그럼 어떻게 대책이 어떻게 되는가, 수로의 종류 어떻게 되는가, 유랑의 종류 어떤 거, 이런 걸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속장치의 속도 변동률, 조속기, 양수발전, 그 다음에 댐의 부속 설비, 발전소 출력, 치수댐, 수로 종류, 낙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발전소 운영을 보시면은 발전소 운영에 기준한 특성을 살펴보면은 이건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유입식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하천의 유랑에 의해서 발전하는 거. 이게 바로 유입식입니다. 저수식은 저수지를 가지고 있는 발전소로서 풍수기와 경부하 시에 저수시켜서 갈수기에 방류시키는 걸 이야기하고요. 조정식은 저수식보다는 작으며 일간 혹은 주간에 조정 가능한 저수지를 가지는 거고요. 양수식은 하부 저수지에서 상부 저수지로 양수시켜서, 양수란 물 뽑아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커부하일 때 발전시킨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요. 이런 정리니까 정의를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럼 치수 방법에 따른 기준한 특성을 살펴보면은 수로식은 하천 상류에 수치댐을 설치하여 하천 사이에서 낙차를 이용하고요. 바로 치수댐, 치수구, 수로, 침사지, 수로, 수조, 수압관로, 발전소, 이렇게 이제 경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고요. 댐식은 하천을 횡단하는 댐을 설치하여서 댐의 상하로 간에 낙차를 이용하며 댐에서 치수구, 압력수로, 수로, 수압관로, 발전소, 이런 경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경로를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수로식은 댐과 수로에 의해서 낙차를 얻는 것을 얘기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고속장치의 속도 변동, 이 공식입니까? 공식 하나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NM분의 MN 빼기 N1 곱하기 100이다 하는 거. 여기 N1을 하는 거는 부하 변화 전의 회전 속도, RPM이라고 하죠. RPM. RPM은 노테이션 퍼 미니트, 이런 이야기입니다. 1분간에 몇 회전하는가, 이런 걸 이야기하죠. 중요한 거는 RPM입니다. 하는 거. M이 1분입니다. 미니트. 그래서 NM은 부하 변화 시의 최대 또는 최소 회전 속도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NN은 정격 회전 속도입니다. 이거는 공식으로 여러분이 하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력발전소 출력 보시면은 물의 이론적 출력 해가지고 P는 바로 킬로와트가 되겠죠. 단위가 1000QH다. 킬로그램 메타 퍼 세컨다.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9.8 곱하기 1000QH, 9.8QH, 이건 그냥 그대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수 발전기의 출력이 또 공식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2타 E, 2타 N분의 9.8QH. 그래서 H는 유연낙차, 그 다음에 Q는 유랑이 됩니다. 여기 유랑 포인트는 메타 삼성 퍼 세컨다 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단위가 초입니다. 이번에는 조속계인데요. 병렬 후에 출력을 조정하고 발전기가 개통에 병렬될 때까지의 조속 제어와 부하 차단 시의 이상 회전 속도 상승 방지를 행하는 것이다. 그 역할이 뭐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속기 역할이 뭐다. 그거 암기하면 돼요. 기계식, 공기식 조속기가 있다 하는 거. 여기 중요한 거는 조속기 역할이 뭐다. 그것만 아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캐비테이션 방지됐죠. 캐비테이션이 바로 공동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특유 속도를 작게 하고 부분 부하 혹은 가부하 운전을 피해야 한다 하는 거. 이거 방지 대책입니다. 그래서 흡출관은 프랜시스 수차의 반동 수차에 사용되어 물의 속도 에너지를 해소하는 것이고, 넌너 출구와 방수면의 높이로서 흡출구가 높게 되면은 넌너 출구의 진공도가 높아져서 수차에 캐비테이션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
공동 현상이 생긴다. 그런 말이야. 텅 빈다는 이야기. 쉽게 말하면 공동이란 말은 텅 빈다 생각하면 돼. 여기서 캐비테이션 현상이란 유수의 접촉 부의 해면상의 손상이 발생되고 수차 출력, 효율 감소, 그 다음에 수압 변동이 심해지는 현상이다 하는 거 아셔야 되고, 넌너 출구의 진공도를 낮게 하고 내식제를 사용해야 한다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이거는 좀 암기하는 거니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수 발전. 순양수식은 하부 저수지의 물을 양수하여 발전 생긴다. 혼합 양수식은 하천의 물 유입과 하부 저수지에서 양수한 물을 혼합시키는 거다 하는 거 구분해가지고 여러분이 암기해놔야 됩니다. 이번엔 댐의 부속 설비인데, 여수토는 홍수 혹은 적시의 문을 개방시켜서 토사를 배제시킨다. 어도는 댐의 일부에 시설한다. 주벌로는 댐에 시설하여 유목이 통과되게 한다. 그러니까 발전소 출력입니다. 이론 출력은 모든 물 에너지가 이용됐을 경우에 발생 가능한 이론상의 출력을 이야기하고요. 상시 출력은 355일 가능한 숫자를 남겨놔야 돼요. 이게 헷갈리는 사람 많은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355일 이상 발생 가능한 출력. 이게 바로 상시 출력입니다.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그러면 최대 출력은 발생 가능한 최대 출력이며, 상시 첨도 출력은 355일 이상 첨도 보아 시에 일정 시간에 발생 가능한 출력을 이야기하고요. 기타 특수 출력은 매일 시간의 조정 없이 발생 가능한 출력을 이야기한다 하는 거. 이런 정의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치수댐인데요. 치수댐은 치수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규모는 작지만 높이가 높고, 저수지 및 조정지 댐은 높이가 높고 규모가 크고 고정댐과 가동댐이 있다 하는 거, 이 종류 좀 아시고, 역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면 중력댐, 부벽댐, 아치댐이 있고, 축조 제로에 의해 보면은 석조댐이 있고, 콘크리트 댐이 있고, 록필 댐이 있고, 흙댐이 있다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 하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죠. 이번에 수로 종류 보시면은, 수로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계거라는 것은 수면이 직접적으로 대지와 접촉하고 공사비가 적게 들고 경제적인 거, 암거는 매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시설하고, 터널은 수로와 산악지대에 있을 경우에 시설한다 하는 거. 이건 뭐 어디 한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낙차인데, 총 낙차는 치수구 수면의 수위에서 방수구 수면의 수위, 여기 바로 총 낙차가 됩니다. 그러면 유효 낙차는 총 낙차 빼기 손실 낙차, 여기 바로 유효 낙차가 되겠죠. 총 낙차는 치수구 수면의 수위에서 방수구 수면의 수위와의 표고차가 바로 총 낙차가 되고요. 유효 낙차는 총 낙차에서 손실 낙차를 뺀 겁니다. 그래서 치수구에서 취소되어서 발전소의 수차를 가동시키고 방수구에서 방수할 때까지의 손실입니다. 이 낙차가 실질적으로 수차의 운전이 이용된다 하는 거. 정낙차는 발전소의 모든 수차가 정지하였을 때의 수요 수위와 방수로 수위 간의 고저차를 나타낸다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로의 종류를 보시면은, 계거는 수면이 직접적으로 대지와 접촉하는 수로라고 그랬죠. 암거는 산사태로 매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하고, 터널은 산악지대 통과 시에 사용한다. 이건 뭐 아까 암기했으니까 됐고요. 방수로 수차의 흡출관으로부터 나온 물을 하천에 방류시키는 것. 수격이란 말은 워터 햄머링 해가지고 물망치 생각합니다. 물망치. 그래서 수격작용은 수차에 유입되는 물을 니들밸브 혹은 안내 날개에서 갑작스럽게 폐쇄시키면은 수압관 내에 매우 큰 압력 상승이 발생하는 것, 이런 걸 바로 수격작용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워터 햄머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경사를 보시면은, 무압수로의 경사는 1000분의 1에서 1500분의 1이고 압력수로의 경사는 300분의 1에서 600분의 1이다 하는 거. 그럼 심사지는 유입되는 물에 함유되는 토사의 침전 및 배제 설비로서 물의 속도는 0.2
메타포세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상수조는 수로식 발전소의 도수로의 말단에 시설되는 수조로서 유랑 변동 조절, 토사의 침전 방지 등을 위해서 세실한 것이고요. 조합수조는 수격압을 흡수하고 수차의 사용 용량 변동에 의한 서지작용, 서지란 말은 충격 이야기입니다. 흡수하고 타동, 단동, 수실, 제수공도압 수조의 종류가 있습니다. 수압관로는 낙차에 해당하는 압력을 가지고 있는 물을 수차에 인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유랑의 종류 보시면은 갈수랑은 355일 칸 숫자 안개라고 했죠. 이 수치 이하가 되지 않는 수랑을 갈수랑이라고 하고요. 갈수위는 바로 수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수랑은 275일은 이 수치 이하가 되지 않는 수랑으로서 9개월 수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고수랑은 매년 1에서 2회 발생하는 유랑을 이야기하고, 홍수랑은 3년에서 4년에 1회 발생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평수랑이라고 하는 것은 185일은 이 수치 이하가 되지 않는 수랑을 이야기하고 6개월 수랑이다 하는 거. 수랑은 95일은 이 수치 이하가 되지 않는 수랑으로서 3개월 수랑이라 합니다. 최대 홍수랑은 과거의 사실 기록에 의해서 판단하는 최대 수랑을 이야기하고요. 최소 갈수랑은 과거에 발생했던 기록에 근거한 최소한의 유랑을 이야기하고요. 그 유출계수는 강수량분의 유출량이다 하는 거 이거 하나 암기하시고, 강수량과 유출량의 바로 비로 표시합니다. 그럼 유랑도는 매일 측정한 유랑을 여길의 순서로 기입하여 각각의 측정점을 연결시킨 곡선을 이야기하고요. 수위 유랑 곡선은 수위와 유랑의 관계를 표시하는 곡선이고요. 유랑 곡선은 유랑이 큰 순서로 배열시켜서 각각의 점을 연결시킨 곡선입니다. 그러면 적산 유랑 곡선은 1년에 365일의 역순서로서 가로축에 잡고 세로축에는 유랑 무게를 취해서 만든 곡선을 이야기한다 하는 정의니까 그냥 아시면 되겠어요. 또한 하천의 유랑 측정은 유속계법, 수위관측법, 언측법, 공식측법, 부자측법이 있다. 그럼 시험에서 언측법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답하시면 되겠죠. 그럼 발전소의 사용 수량 측정은 초음파법, 피토강법, 깁슨법, 염수속도법, 벨마 우수법이 있다 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